시시리바의 집, 유령저택. 그 집을 생각할 때 내 머리에 맨 먼저 떠오르는 광경은 언제나 똑같다. 점심시간 초등학교 3학년 일반 교실. 나는 창가에 서 있었다. 무더운 여름바람이 누리끼리한 커튼을 흔들었다. 그럼 오늘 놀러 가도 돼?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 반의 하시구치 다코토에게 나는 그렇게 물었다. 특별히 사이가 좋았던 기억은 없다. 그때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말이 나왔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만큼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좋아. 하시구치는 검은 대안경을 살짝 올리며 대답하고는 바로 미안한 얼굴로 덧붙였다. 페미컴은 1시간밖에 할 수 없지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괜찮아. 하시구치의 집에 가는 건 처음이었다. 그것만으로 기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다. 그런 어린애다운 감정이 들었던 것도 기억이 난다. 하시구치의 뒷자리에 앉은 희가가 그때까지 책을 읽고 있다가 얼굴을 들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겁먹은 얼굴로 재빨리 고개를 숙였는데 긴 앞머리에 가려서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희가 너도 갈래? 나는 그렇게 말하고 황급히 하시구치를 돌아보며 물었다. 아, 미안해. 희가랑 같이 가도 돼? 하시구치의 얼굴에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되긴 하는데. 하시구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희가를 쳐다보았다. 희가는 옆에서 보기에도 알 수 있을 만큼 긴장하더니 꺼질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당시 나는 반장이었다. 지금은 그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한심하게 변했지만 적어도 당시에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모범생이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시키는 일은 뭐든지 했다. 희가와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씀도 지키려고 노력했으니까. 어둡고 음침하며 친구가 한 명도 없는 희가 고토코와 종례가 끝나자마자 선생님께 인사하고 학교를 나왔다. 일단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말한 뒤 가까운 공원에서 친구를 만났다.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번거롭게 만나지는 않을 것이다. 학교에서 휴대폰으로 엄마에게 연락하고 그대로 친구 집에 놀러 갈 테니까. 어머니는 내게 쇼핑백을 들려주었는데 안에는 컵젤리가 들어있었다. 희가는 빈손이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나 내 손에 들린 쇼핑백을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나와 하시구치는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한 채 그럼 가자. 그래. 라며 어색하게 대화를 나누고는 공원을 나왔다. 희가의 집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았다.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부모님이 하는 말을 언뜻 들었다. 아마 하시구치도 알고 있었던 것이리라. 실제로 이날 희가는 낡은 물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원래는 파란색이었을 것이다. 목 부분이 축 늘어진 걸 보고 나는 그렇게 직감했다. 하시구치의 집은 우리 집 근처에 있었다. 새로 지은 단독주택으로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가자 새 나무 냄새가 났다. 앞쪽 계단에서 작고 하얀 강아지가 힘차게 뛰어내렸다.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매달리는 강아지를 하시구치는 익숙하게 대했다. 이름은 말해주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 존이었던가 줄리였던가 그런 외국 이름이었을 것이다. 하시구치의 어머니는 넋을 잃고 바라볼 만큼 아름다웠고 옷차림도 세련되었다. 어서 오렴. 와줘서 고맙구나. 쌩긋 웃으며 쇼핑백을 받은 그녀에게 나는 의미도 모르는 채 황송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것이 어른의 인사라고 여긴 것이다.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어머나 라고 하고는 즐거운 듯이 소리내며 웃었다. 희가는 교실에 있을 때보다 더 쭈뼛거렸다. 강아지가 멍멍 짖을 때마다 깜짝 놀라며 어깨를 떨어서 하시구치가 조용히 해 라고 야단쳤을 정도였다. 식탁에서 컵젤리를 먹는 동안에도
얼굴을 들지 않고 하시구치의 어머니가 말을 걸어도 고개를 끄덕이던지 옆으로 흔들 뿐이었다. 기억에 남아있는 희가의 대답은 딱 하나였다. 어떤 질문이었는지는 잊어버렸지만 희가는 눈치를 살피듯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여동생 2명요 라고 대답했다. 세 자매구나. 어머니가 부엌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시구치는 내 옆에서 그래? 하면서 가볍게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나도 놀랐다. 여동생이 2명 있다는 사실보다 희가가 자기 이야기를 했다는 걸 처음 들어서였다. 내 맞은편에 있던 희가가 고개를 작게 가로저었다. 그리고 생각에 잠긴 얼굴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남동생도 2명.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나, 5남매야? 네가 첫째니? 굉장하구나. 제일 큰 누나네. 희가는 또 몇 번이나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고 보니 나는 문득 생각이 나서 하시구치에게 물었다. 형제가 있느냐고. 없어. 난 외아들이야. 하시구치는 컵에 입을 대고 젤리를 쪽쪽 빨아먹었다. 강아지가 멍멍 짖자 희가가 겁먹은 얼굴로 의자에서 펄쩍 뛰어올라 몸을 웅크렸다. 간식을 먹고 어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우리는 거실에서 나왔다. 그때였다. 쓱. 위쪽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다. 바닥을 걸어가는 듯한 거의 진동과 같은 소리였다. 복도에 서서 계단을 올려다보자 작고 검은 그림자가 재빨리 2층으로 숨는 게 보였다. 기다란 머리칼이 언뜻 보였다. 쓱 쓱 똑같은 소리가 천장 위에서 2번 들리고 그 후론 들리지 않았다. 하시구치는 신경도 쓰지 않고 강아지를 안아 올리더니 계단 쪽으로 걸어갔다. 위에 누가 있어? 뭐? 계단을 3개쯤 올라간 하시구치가 뒤를 돌아보았다. 2층에 누가 있는 것 같아서. 아무도 없어. 하시구치는 태연하게 대답하고는 다시 통통 뛰어서 계단을 올라갔다. 그의 등을 바라보고 있자 점차 맥박이 빨라지면서 기묘할 정도로 2층이 멀고 어둡게 느껴졌다. 희가는 창백한 얼굴로 계단을 올려다보았다. 거스러미가 인 메마른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괜찮아? 작은 목소리로 묻자 희가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왜 그래? 2층에서 하시구치의 목소리가 들렸다. 의아한 얼굴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밝게 대답하며 계단에 발을 올렸다. 우리는 2층에 있는 하시구치 방에서 페미컴을 갖고 놀았다. 하시구치는 게임 소프트웨어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와, 부럽다 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1시간밖에 놀 수 없는 것 치고는 아주 잘했던 것도 기억난다. 예상한 대로 희가는 게임에서 서툴렀다. 컨트롤러를 조작하면서 몸도 같이 움직였다. 평소에 페미컴을 하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컨트롤러를 잡은 손에 너무 힘을 주는 바람에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희가가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TV 화면에서는 마리오가 등 뒤에서 날아온 부메랑을 맞고 맥 빠진 배경음악과 함께 화면 밑으로 사라졌다. 하시구치가 다정하게 말했다. 왜 웃는 거야? 처음엔 서투른 게 당연하잖아. 꼭 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론이었다. 미안해. 나는 장난처럼 가볍게 사과했지만 마음속에는 부끄러움이 차올랐다. 희가가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것도 비참한 마음에 박차를 가했다. 더 이상의 어색함을 견디지 못하고 TV 화면에서 시선을 돌렸을 때였다. 살짝 열려있던 문이 쓱 닫혔다. 완전히 닫히기 전에 문틈으로 얼굴이 보였다. 기다란 머리카락도 보였다. 작고 가느다란 손발도 보였다. 여자아이였다. 3살쯤 된 여자아이가 복도에 앉아 문틈으로 방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러다
내가 쳐다보자 다급히 문을 닫았다. 그렇게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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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다시 기묘한 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점점 작아지면서 이윽고 귀에 들리지 않았다. 왜 그래? 하시구치가 의아한 얼굴로 묻자 희가가 굳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저기 있잖아. 나는 내가 본 것을 솔직하게 말했다. 말로 표현한 순간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 치고 온몸이 꽉 조이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실은 아까도 1층 복도에서 들은 소리와 계단에서 본 모습도 함께 말했다. 희가가 고개를 숙였다. 하시구치는 내 말을 들으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잠시 침묵하고 나서 한숨을 쉬었다. 그랬구나. 이윽고 컨트롤러를 살며시 바닥에 내려놓고는 조용히 일어났다. 나와 희가는 하시구치를 따라 안쪽에 있는 일본식 방으로 들어갔다. 다다미 위를 다다다다 달려오는 강아지를 보면서 하시구치는 미닫이 문을 닫았다. 다다미가 6개 깔려있는 3평쯤 되는 방이었다. 방 안쪽에는 커다란 불단이 놓여 있었다. 작은 벽에는 흑백 사진이 몇 개나 걸려 있었는데 사진은 모두 검은 액자에 들어 있었다. 무표정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시구치는 불단 옆에 방석에 무릎을 꿇고 단정히 앉아 손으로 불단을 가리켰다. 손끝을 따라가자 검은 액자 안에 작은 컬러 사진이 들어있었다. 여자아이 사진이었다. 멜빵 바지를 입은 3살쯤 된 여자아이가 공원 같은 곳에서 이쪽을 향해 어색하게 V 사인을 하고 있었다. 햇살에 눈이 부신지 눈을 가늘게 떴다. 문틈에서 언뜻 본 여자아이와 똑같이 생겼다. 이건 내 여동생이야. 이름은 아사미. 하시구치는 표정 없이 말하고는 사진을 바라본 채 담담하게 덧붙였다. 병으로 죽었어. 이 사진을 찍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쓱. 그때 미닫이 문 너머에서 또 소리가 들렸다. 찍하고 조금 높은 소리가 이어졌다. 맨살이 마룻바닥을 스치는 소리였다. 다음 순간 나는 상상할 수밖에 없었다. 미닫이 문 너머의 광경을. 복도에 우두커니 앉아 안을 살펴보는 소녀의 모습을. 아사미의 유령을. 하시구치는 슬픈 얼굴로 한숨을 내쉰 뒤 방울을 흔들었다. 머리를 찌르는 듯한 방울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더니 긴 여운을 남기고 사라졌다. 하시구치는 불단 앞에서 두 손을 마주잡고 눈을 감고 있었다. 쓱, 쓱. 다시 누군가가 복도를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희가가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미닫이 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하시구치 친척들의 흑백 사진이 우리를 내려다보았다. 그 시선 외에 다른 시선까지 느껴져서 나는 숨도 쉴 수 없고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강아지는 바닥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그 후에 놀았던 기억이 없는 걸 보니 바로 집으로 돌아왔던 것 같다. 나는 기억이 나는 건 현관문까지 배웅하러 나온 하시구치의 어머니 모습이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면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에 또 놀러 오렴.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목소리를 죽이고는 희가에게 물었다. 희가, 너도 봤어? 희가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끄덕였다. 소리도 들리고 기척도 느껴졌어? 대문을 나설 때 다시 물었다. 희가는 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목소리가... 목소리? 나도 모르게 되물었다. 목소리는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희가가 나를 올려다 보면서 말했다. 진짜 목소리가 아니라 머리에...
그리고 천천히 걸으면서 같이 놀고 싶다고 라고 말한 뒤 콧물을 훌쩍거렸다. 희가가 영감 체질이란 사실을 안 게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 때였을까.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벌벌 떠는 희가를 몇 번이나 보았다. 마음에 걸려서 물어보면 희가는 울상을 지으며 저기에 처음 보는 아저씨가 있어. 남자애가 베란다에서 울고 있어. 라는 식으로 대답했다. 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은커녕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영감 체질이란 감수성이 뛰어나서 영이나 오라가 보이고 영적 기운을 느끼는 사람. 하시구치가 벼랑간 학교에 나오지 않은 건 2학기가 끝날 무렵이었다. 가족이 전부 야반도주 했다고 반 친구들한테서 들었다. 친구는 자기 부모님에게 들었으리라. 우리 부모님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하시구치의 집 앞까지 간 적도 있었다. 현관 앞 화분과 자전거는 예전에 놀러 갔을 때와 똑같이 그대로 있었다. 커튼이 닫혀 있어서 안은 보이지 않았다. 우편함에는 신문이 잔뜩 들어 있었다. 이듬해 봄이었을까. 화분의 식물이 전부 말라 죽고 자전거는 녹슬었으며 누군가가 문패를 떼어내 콘크리트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주차장에 굴러다니던 초록색 호스가 흙먼지를 뒤집어 써서 갈색으로 물들었을 무렵 학교에 괴이한 소문이 나돌았다. 그 집에 유령이 나타난다. 그 집에 들어가면 저주를 받아 머리가 이상해진다. 비슷한 시기에 유행했던 도시 전설이나 학교 괴담에 비하면 시시하기 짝이 없는 소문이었다.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던 반 친구들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믿지 않았던 나도 겉으로는 절반쯤 웃음으로 넘겼지만 마음속으로는 웃지 않았다. 그 집에는 아사미의 유령이 있다. 나와 희가는 실제로 보았고 소리도 들었다. 같은 해 여름 나는 깨달았다. 자, 사실이다. 머리가 이상해진 것도 사실이었다. 지금의 내가 증거다. 나는 그 이상한 집에 들어 간 후로 이상해졌다. 그 집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후 준도 이상해지고 이사오 희가도 이상해. 머릿속에서